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기관부터 보도록 하죠. 이 식물의 기관에는 영양기관과 생식기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기관이라면 잎, 줄기, 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양기관이라고 표현하고요. 생식기관은 생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 꽃 같은 경우가 생식기관입니다. 먼저 영양기관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한번 볼까요? 줄기, 잎, 뿌리 등이 해당되며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여 동화작용을 하고 합성된 이 물질의 저장 또는 이 번식기관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생식기관이 주로 번식기관으로 이용되는데 이 영양기관을 이용하는 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번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 생식기관을 이용하는 이 번식은 종자번식이 해당되겠죠. 그러면 영양기관의 첫 번째, 이 줄기, 잎, 뿌리 이런 것들이 영양기관이었습니다. 줄기, 이 식물의 기본축으로 잎, 눈, 꽃, 과실들이 부착된다. 그래서 줄기에는 잎이라든가 눈, 꽃 이런 것들이 부착이 되고 유관속이 분포하여 물과 양분을 수송한다. 그래서 이 줄기 내부에는 유관속이라는 게 있고 이 유관속은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이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합성을 하기도 하고 저장기관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줄기에서도 광합성을 일부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의 광합성은 어디에서요? 잎에서 이루어집니다. 줄기의 외부 구조는 이 주지와 측지로 나누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여기를 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지가 뻗죠. 그리고 이 가지에 얘가 주된 가지, 그리고 옆에서 빠져나온 게 측지, 이런 형태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디에서 잎이 발생하며 여백에서 측지가 발생한다. 줄기 끝에는 생장점이 있으며, 그래서 줄기 끝에는 항상 이 생장점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들 중에 이 생장점을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면 이 방향으로의 생장은 멈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목의 아린은 눈 비늘 조각이라는 개념입니다. 로 쌓여 눈을 형성한다. 이 눈은 여바하고 화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여바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입으로 발전할 눈이라는 의미고요. 화는 꽃으로 발전한 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 정화, 맨 끝에 가운데 있는 게 정화가 되고요. 애가 겨드랑이 액자입니다. 그리고 치가. 그리고 이제 줄기가 변형된 형태들이 몇 가지 나오죠. 칸나의 지하경이라든가 딸기의 포복경. 딸기의 포복경, 딸기 같은 경우는 토경 재배하는 경우에 땅 바닥을 이렇게 깁니다. 그는 그렇게 기어가는 줄기, 이것을 포복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토마토의 평복경, 선인장의 다육경, 콜라비의 비대경, 감자의 괴경, 글라디올러스의 구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줄기가 변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해부 구조를 봤더니 이 쌍자엽식물은 유관속이 환상형으로, 그래서 이 유관속의 형태를 보면 쌍자엽식물, 그리고 이 단자엽식물은 이런 무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상형으로 되어 있고, 단자엽식물은 기본 조직이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무구조로 흩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단연생 먹본식물은 유관속 형성층이 이 비대생장을 주도하여, 그래서 이렇게 이걸 우리가
형성층이라고 표현하고, 이 형성층은 세포가 분열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자라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갈대 같은 단자엽 식물에서는 이런 형성층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옆으로 비대 생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형성층 안쪽에는 목부는 세포벽이 두꺼워지고 목질소가 단단한 재로 변한다. 그래서 결국 그 이 안쪽 부분 있죠. 이 안쪽 부분, 나무에서 이 안쪽 부분은 죽어 있는 조직입니다. 계절별로 생장 속도 변화에 따라 나이테가 형성된다. 그래서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이 형성층의 이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고,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이 세포 분열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 형성층이 만들어진 세포가 분열된 흔적이 남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나이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층 바깥은 사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바깥쪽이 사부, 목부. 그래서 사부는 위에서, 입에서 만들어진 광합성 산물이 아래로 내려오는 통로라면, 목부는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과 수분이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잎입니다. 이 쌍자엽 식물은 이 엽병, 잎자루라는 의미입니다. 과 엽신으로 잎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자엽 식물은 엽병 대신에 엽초를 갖는다. 그리고 엽서, 이 엽서는 잎차례라는 개념이에요. 잎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줄기에서 잎의 배열을 엽서라고 표현하고, 호생, 대생, 윤생, 저생,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잎에 하는 기능들이에요. 잎에는 기공이 분포합니다. 기공은 이런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공변세포가 칼륨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기공이 하는 역할을 보면, 이렇게 기공이 열려 있을 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흡수 배출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수분의 흡수 배출이 기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리작용이 왕성한 그러한 여름철 낮에, 기온이 높은 낮에 이 기공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 수분이 밖으로 배출돼서 이 증산량이 증가하고요. 또 기공이 햇빛이 좋은 기온이 높은 여름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이 광합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기공의 증산작용과 수공의 일액 현상을 통해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잎으로는 덩쿨손, 이 덩쿨손은 잎이 변한 겁니다.